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홍문정 의원이 탈당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가는 게. 그리고 물을 싹 갈아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되겠죠. 안 좋다. 참 분열되면 안 된다. 이건 기본이지만 능력 없고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명이나 된다고 하는 발언을 믿지도 않지만 사실 내년에 한 50명 그러면 절반 정도 가깝지 않습니까? 40%. 그러면 이분들이 물갈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그대로 내년에 출마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속된 말로 많이 물갈이해야 된다. 예. 이런 여론이 좀 더 강하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어떻게 하는 것도 봐가면서 이제 공천 룰도 만들고 실제로 이제 공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보수 우익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흐름과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보수의 가치와 지향점 이런데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몸을 던져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당연히 공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공천 룰을 만든 걸 보면 여당에서도 지금 그 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인들을 대거 등용해가지고 물론 그 신인들이 지금 언론 나오는 거 보면 친문 인사들이 많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친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현역들을 많이 이제 말하자면 제거를 해야만이 그 공간이 생겨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룰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특징에서 본다면 여당도 기존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배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공천이 갈 수 있게 신진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여론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라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물갈이하는 그런 쪽으로 공천을 할 수 있게 룰을 만들어놨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큰 흐름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공천 룰과 앞으로 공천 심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준거의 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명 50명 신당에 don조한다고 했는데 이 40명 50명이라는 게 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현역 국회의원들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설령 만약에 누군가는 하여튼 이제 공천에 탈락될 거 아니겠어요? 탈락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이 홍문종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신당으로 아니면 친박 신당으로 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견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흐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탈당을 하고 동조 탈당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친박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게 과학적이고 정치학적인 분석인데 지금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용이 아주 거셉니다. 당연히 물을 갈아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내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폭망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청래 같은 사람도 공천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잘 극복했고 정청래 의원도 지역구에서 손혜원을 밀어줬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 분위기를 살려서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 과정을 잘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다시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아주 여권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아주 주요 실세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반면 교사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희생이라는 그 컨셉이 희생과 투쟁이라는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좌파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 할 때 좌파의 특성처럼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들에 대해서는 희생정신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빙 정당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되어 왔거든요. 이 얘기는 왜 웰빙 정당이냐, 희생이 작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집권 여당,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 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문화 속에서 이 정당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이라는 그 컨셉만 하나만 딱 적용하더라도 내가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하고 지금 뭐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의원들 같이 내가 4년 자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또 태어나기 위해서 변신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이클, 긴 안목에서 자기의 어떤 이 폴리티컬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탈당해서 뭘 만들겠다. 그리고 이건 뭐 당 대표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 또는 대표에 대한 불만 이런 걸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활동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같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당해가지고 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2, 3년간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고생을 해왔습니까? 이제 가까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이제 조금 회복시키는 초기 단계에 와 있잖아요. 예. 이 회복 국면이 완전히 정착이 딱 돼가지고 다시 고조기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 저조기에서 중저기까지 딱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잖아요. 좀 멈춰있는 상태. 여기에서는 다시 일부 전진할 수 있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좋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희생정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모자랐다는 뭐 투쟁정신. 이 투쟁정신은 지금 많이 살아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쟁정신은 이제 많이 살아났으니까 희생정신을 조금 더 앞세우는 그런 정치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우파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한 단계 더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당의 모습 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친박과 관련돼서 신의 한 수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또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또 비판할 건 비판하죠. 예, 왜 뭉치지 않느냐. 뭐 어디 가나 다 뭉치라고 하는데 어디로 뭉칠 거냐. 이게 이제 답 아니겠습니까? 친박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뭉치는 겁니까? 여러분들 비판해 줘야죠. 어디로 뭉칠 거냐?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서 살아나가야 된다. 내년 총선 승리해야 된다. 이게 답이면은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일단은 친박의 탈당은 비판을 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뭉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걸 비판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의견들 보면 말이죠. 너무 좀 과도하게 황교안 대표 3개월뿐이 안 됐는데 막 비판을 정치 3개월입니다. 네, 예. 당대표 된 게 3개월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한 게 3개월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3개월이면 애가 태어나도 말이죠. 이제 뒤집을까요? 뒤집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한 4개월 정도 돼야 뒤집을 것 같은데. 걷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예. 이제 엄마, 아빠 알아볼 정도? 그러나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또 복 뜯어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너 왜 못 걸어? 너 오늘 숙제 다 했어?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 애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예, 학대받은 자녀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잘 보듬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게 하고 그 이후 과정을 잘 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뭐 40명, 50명이 뭐 신당에 뭐 이제 동조하고 있다. 예. 또 내가 나가서 뭐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 아니면 뭐 친박 신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쉽게 얘기한다 본다면 이 황교안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본인이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의도로 익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내 보면 물론 뭐 개파가 뭐 어느 정도 세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보면 옛날에 개파 싸움 한참 심할 때 있잖아요. 예.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뭐 친박이니 뭐 원박이니 무슨 박 하도 많으니까 저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내분이 심할 때와 같은 개파별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 집단화하는 그런 생각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개파 논쟁에 다시 빠지면 정말 쓸 자리가 없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운동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다 가졌었고 그걸 실제로 체감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친박 신당설 나오더라도 언론으로 나오지만은 흔히 강성 친박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나 친박 신당 그런 거 얘기 안 해. 그리고 친박 신당 만나면 누가 좋아하냐?
청와대만 좋아하는 일 아니냐. 그렇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당 내에서 친박이든 비반이든 이렇게 집단화되는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예,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나간다고 해서 쭉 따라 나가고 이런 후진성 문화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더군다나 내년 1년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자기 지역 민심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죠. 뭐 일반 종편이든지 뭐 이 지상파든지 신문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렇게 신의 한수 같이 대형 이 우파 방송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걸 보면 내가 이 개파로 다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보수 빅텐트를 좋은 게 내가 내년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더 한국당 자유우파의 결집위해서 도움이 될 건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말로서 이게 물을 흐리는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무슨 친박신당이다 비박신당 이런 거는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뭐 공천 못 받으면 좋게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한. 그렇지만은 그런 조그만하게 내가 공천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너무나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지금 가까스로 호흡을 이제 다시 되살리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보수 빅텐트를 칠 줄 아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옥현의 안보정론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뭉칠 때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나 뭉쳐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예. 어디로 뭉칠 것인가?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자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죠. 이 소수가 분위기를 흐립니다. 이 소수가 문재인하고 싸우면 참 좋을 텐데 내부에서 분탕을 하다 보니까 맥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는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당대표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요. 좀 더 잘할 수 있게 복돋아주고 힘을 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점 많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요. 잘한 건 한 8개 되고 못한 거 한 2개 되면은 그래도 2개 정도는 감싸 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